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할 때 항상 마주하게 되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지불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임차한 경우에는 중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때의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합니다. 심지어 등기부 등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볼 줄 모르니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고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책임의 일부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했다라는 말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등기부 등본은 경매 투자를 할 때도 투자의 첫걸음인 권리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5분 투자로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재테크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종 모양 눌러주세요.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리 번거로운 일도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기재한 장부를 말합니다.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등기부의 종류로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존재하고 건물등기부는 다시 주택과 같은 단독 건물과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뉩니다. 등기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어떤 건지 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 내역, 건물의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이 이루어져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있을 때 이런 내용도 기재되는 것이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생기는 저당권을 비롯해서 전세권, 임차권 등이 모두 을구에 표시되죠. 그럼 이제부터 실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우리가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주택 등과 같은 단독 건물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하나에 모든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별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에는 두 개의 표제부가 있는데요. 맨 처음 보이는 표제부는 한 동의 건물 표시로 해당 건물이 어떤 토지 위에 세워져 있고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등 해당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의 표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두 번째 표제부에는 구분 소유자의, 즉 소유자가 거주하는 각 호수가 몇 층에 있는지, 몇 호인지, 전용 면적은 얼마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보이는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는 우리가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지권의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핵심은 갑과 을구에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정보 2편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경제적 자유를 함께 이루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